기자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월도 첫째 주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갖고 계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우리 국민 확진자를 비롯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 방역요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한시 교민 귀국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1월 23일 우한시의 제반 교통수단 운행을 중지함에 따라 현지에 고립된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측과의 긴급 협의를 통해서 1월 31일 두 편의 임시 항공편을 운행하여 우한 교민 701명의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대규모의 우리 국민 귀국을 지원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후베이성 확진자 수 증가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1월 25일에는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공고를, 1월 28일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의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월 4일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으며 제주 지역 무비자 입국 제도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재외 국민 보호, 중국 내 우리 기업 지원, 그리고 대외 관계에 미치는 재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회의, 또 복지부에서 주재하는 중수본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500만 불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호 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구체 지원 방안에 대해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본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외교부는 대응 과정에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한중 간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외교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 지표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네팔 우리 국민 실종 사건 등 시시각각 진행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시행될 예정인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재외 국민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 개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외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외교부는 보다 더 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아직은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지만 북미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밝히신 구상을 외교부 차원에서 잘 뒷받침하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발전이 상호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일, 러, EU 등 주요 관계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3주 전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일본 외교장관, 양자회담 그리고 3자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 모두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처럼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그리고 세계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 4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먼저 미국과는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을 호혜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제반 현안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방한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상 외교를 포함한 다층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대통령님, 총리님의 중앙아시아 방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북방 외교 추진에 속도를 더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신남방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아세안과 지속 가능한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우리가 믹타 의장국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다자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등 전 지구적 현안에도 적극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중견국의 위상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외교부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 역량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습니다.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올해에도 팀 코리아 모델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재외 공간이 범정부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익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 공간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본부와 재외 공간 간 협업 체계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외교부 직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외교부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국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단 여러분들께서도 올해에도 변함없이 국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 외교부의 노력을 대내외로 널리 알려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